안녕하세요. 골반 세미나의 박선배. 백수 전 박사. 초짜 이나래입니다. 오늘은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얀마는 지금 현재 미얀마의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정부를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고 또 무자비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이 미얀마의 현재 주민들, 시민 국민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골방 세미나도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전 박사님, 현재 미얀마 상황을 좀 얘기해 봐주시겠어요? 군부가 2월 1일 날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미얀마 헌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이제 군부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명분을 들고 나와서, 그런데 지금 미얀마가 이제 뭐 전혀 비상사태를 선언할 근거가 이제 없는 거거든요.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이번에는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항쟁에 나선 거고, 그러면서 6월 사태까지 지난번 피해 일요일이라고 해서 18명이 사망했는데, 또 어제 3명이 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왔고, 또 미얀마의 한류가 굉장히 이제 많이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를 하는 미얀마 이 젊은 세대들이 한글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호소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골방 세미나에서만이라도 어쨌든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미얀마에 관한 얘기를 조금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미얀마는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좀 오버랩이 되는데요. 초짜님 혹시 뭐 미얀마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미얀마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는데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고 관심을 갖고 이제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아웅산 수치라는 분은 제가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분의 정당이 총선에서 이기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요. 맞는 거죠?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1962년에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었지만, 이제 1988년에 또 큰 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88년 그 이후에 그래도 군부 통치는 계속이 되다가 2010년에 그때도 뭐죠, 민족민주전선 그쪽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그때도 군부 통치를 종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2015년에서야 비로소 민족민주전선이 집권을 했는데 6년 만에 이제 다시 군부가 나선 거죠. 뭔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예.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네. 미얀마는 왜 이렇게 군인이 세냐면 네. 미얀마 군부는 독립투쟁 과정에서 생성된 집단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웅산이라고서 아까 말씀하신 아웅산 장군이 독립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예전에 유신헌법과 비슷해서 네. 군부가 무조건 아마 기본적인 국회 의석을 가질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그 민족민주전선이 되면서 소수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부 세력들은 자기 권력을 놓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겠죠. 아까 우리 전 박사가 얘기했는데 1988년에 그 학살이, 그래서 영화도 있었어요. 비욘드 랭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때 환호를 지를 때 그 미얀마에서 있었던 잔혹한 학살에 관련한 영화예요. 새로운 젊은 세력들이 그 다음 민주화 세대를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군부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그런 그 저항들이 있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미얀마가 또 이제 어려운 게 미국과 중국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지점이에요.
이 미얀마를 통해서 중국은 나오려고 하고 있고 또 미얀마를 통해서 미국은 중국을 막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 복잡한 정치적인 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복잡한 걸로 들었어요. 88년에 그 항쟁을 8888 이렇게 88년 8월 8일. 예. 그리고 지금은 2가 5개죠. 2. 좀 우리랑 사실 많은 부분이 좀 오버랩 되는 게 우리가 1961년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1년 뒤에 버마죠. 버마죠. 예. 미얀마에서 군부 집권이 시작이 됐고 또 우리는 뭐 광주도 있지만 1987년에 또 6월 항쟁이 있었는데 그 1년 뒤에 또 88년에 그런 대규모 항쟁이 있었고 예, 그런 이제 좀 오버랩 되는 게 있고 미얀마는 우리는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미얀마는 영국의 통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영국 식민지였다가 아웅산 장군이 일본군과 합세해서 영국군을 몰아내고 1942년에 한 3년 정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식민지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그때 이제 다시 연합군 쪽에 이제 서면서 일본이 물러가고 다시 영국이 들어오고 48년에 이제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남한 정부가 48년에 수립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궤가 어느 정도 조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죠. 예, 우리도 4.19 그다음에 5.18 또 60 이런 큰 국민적 항쟁 통해서 어떤 민주주의를 이뤄낸 역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미얀마 국민들이 큰 희생 치르지 않고 예, 민주주의의 승리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지역에서도 미얀마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지지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원민주재단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보냈고요. 아까 우리 전 박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누가 그랬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희생을 겪는데요. 희생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반드시 군사 정권의 쿠데타를 이겨내고 미얀마 국민들이 성공한 그 민주주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6월 항쟁에 대한 경험, 또 촛불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쿠데타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은 그런 시민들의 노력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5월 광주 같은 경우, 80년 광주만 해도 많은 나라에서 이 지지와 또 저희들의 투쟁에 대해서 했던 그 연대의 경험들이 있죠. 우리는 아시아에서 특히 이런 민주주의를 완성한 나라로서의 어떤 모범이랄지 또 도움을 같이 좀 절실히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민정부를 미얀마에서 선언을 했지만 그 아까 헌법 박 선배 헌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보니까 이게 놀라운 게 군부 통치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4분의 1을 무조건 군부의 몫으로 돼 있는데 그 헌법을 바꾸려면 4분의 3의 의결이 돼야 되는데 군부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도 나오지 않으면 도무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 4분의 3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83%. 얘네들은 이걸 받아들이면 군부 통치를 종식시켜 버리는 상황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얘네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국민들의 열망이 그 그러하면 정도군요. 바꿔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군부가 1989년인가요? 90년인가? 그 무렵에 융화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국호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는 거잖아요. 뭐 서방에서는 그 미얀마라는 국호를 이게 군부에서 만든 거 해가지고 미얀마로 안 부르고 그냥 버마로 이게 부르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웅산 수치가
우리나라에 예전에 왔을 때 두 가지 요구를 했대요. 자기 이름을 아웅산 수지로 해달라고. 수치가 한국에 수치스럽다고. 아,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제 국호를 버마로 해달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91년도에 외래어 표기법으로 미얀마로 아예 이렇게 정해져서 지금 우리는 미얀마라고 쓰는데, 보니까 미얀마가 우리랑 다르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었어요. 근데 뭐 사실 일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긴 했지만, 뭐 사회주의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뭐 사회주의가 됐든, 사회주의를 표방했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든, 독재는 저는 뭐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 일당 독재를 만들려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헌법을 통해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독재 헌법을 만든 거고, 버마 군인들은 사회주의의 이름을 가지고 또 일단 독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미얀마의 군인들이 중국과 매우 네, 밀접한 네, 관계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웅산 수지가 그 국가고문이잖아요. 이 사람이 친서방, 친미적인 성향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뭐 배후설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리적으로 중국하고 맞닿아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이 1대1로 팽창 정책을 하면서 뭐 중국 내 소수민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티벳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버마 같은 경우도 중국이 강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군부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이제 그런 그 혐의를 두고 있는 거고, 우리가 5.18 때, 광주 때, 그래서 5.18을 겪고 반미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중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반중 정서는 많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데자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분명히 이것을 보고 나면 우리가 반미처럼 되듯이 반중국 정서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어떤 이념을 추구하든 간에 다수의 국민들과 민중들의 이해에 대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중국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똑같은 게, 우리가 뭐 1980년 5.18이 아니라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사실상 미국 CIA의 공작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이미 나와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 30년이 지나면은 미국이 모든 문서를, 외교 문서 공개하는데 33일치를 공개를 안 하고 있대요. 예. 그게, 그리고 그 당시, 음모론. 아니, 음모는 아니고,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제가 이름 기억 못 하는데,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 중에서 자기의 최대 공적이 한국에서 5.16 군사 쿠데타였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이미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예. 미얀마의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외세들의 간악한 데 놀아나지 말고 진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늘 그렇죠. 늘 이제 강대국과 어떤 그 약소국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게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문제인 거예요. 같은 문제인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말로 이번에는 반드시 군부 세력을 끝장냈으면 좋겠다. 거기에 정말 우리 한국 또 국민들도 많은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민주재단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위한 미얀마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 계좌는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죄 없는 국민들이 더 이상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다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월 9일 하는 포럼에도 많은 분들이 비대면도 진행하니까요. 만약에 포럼에 참여하실 분들은 강원민주재단에 연락하셔서 링크를 받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골방 세미나는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힘내세요.